스틸자하고 여기 있는 틈새 게이지예요. 이걸로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얼마나 휘었는지 측정도 해보고요. 버니어 캘리퍼스로 잰 길이하고 라이다 센서와 카메라를 이용해서 측정된 길이도 비교해보고 라이다 센서가 실제로 사물을 얼마나 잘 인식을 하는지, 스피커는 전세대 비해 얼마나 좋아졌는지 총 8가지 분석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출시한 바로 다음날 아침 해외 직구로 프로 4세대를 바로 주문을 했는데 한 2주쯤 지났나요?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구입한 모델은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2.9인치고요 128기가의 LTE 모델이라 그러죠. 셀룰러 모델입니다. 가격은 어마어마한데요. 제품 자체 가격만 150만원, 관부가세가 15만원 정도 되고 배대지에 한 2만원 정도 들어가지고 총 167만원이나 들었어요. 아이패드 프로 4세대는 프로 3세대하고 플랫폼이 동일하기 때문에 프로 3세대에 있었던 내구성이라든지 휘어짐 이런 문제들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제품을 개봉하자마자 휘었는지 안 휘었는지를 한번 같이 보려고 그래요. 일단 제품을 얼른 뜯어볼게요. 측면에 먼저 뜯고 비닐을 벗긴 다음에 그리고 자, 휘었는지 한번 볼게요. 눈으로 봤을 땐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나마 좀 간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여기 있는 카메라 부분을 책상 끝에 이렇게 올려놔서 허공에 붕 떠있게 만든 다음에 휘어있는지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네요. 근데 원래 이런 게 휘어있는지 체크를 하려면 약간 전문적인 장비까지는 아니고 제가 실제로 제조업에서 사출 품질 관리라든지 금형 관리를 좀 했었는데 두 개의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편평도를 좀 확인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스틸자하고 여기 있는 틈새 게이지예요. 제품이 만약에 평평하다면 위에다가 스틸자를 놔뒀을 때 중간에 틈이 거의 안 보일 테죠. 제품이 만약에 이렇게 휘어 있으면 이렇게 스틸자를 올려놓으면 중간에 이 틈이 있잖아요. 이 틈 사이에 이 틈새 게이지를 이렇게 꽂으면 중간에 그 틈이 몇 mm인지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최소 0.3mm부터 측정이 가능해요. 자, 한번 휘었는지 볼게요. 이렇게 평평한 스틸자를 올려보니까 이 가운데 부분이 조금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긴 하네요. 이 부분이 조금 꺼져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사용할 때 크게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고 틈새 게이지의 최소 측정 거리가 0.3mm인데 그 정도가 들어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휘어 있는 건 합격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도 살짝 휜 거면 반대로 휘면 된다는 거. 150만 원짜리 사면서 이런 걱정해야 되는지 참.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구성품은 이 충전기인데요. 18W짜리 고속 충전기예요. 타입C, 2C 케이블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구성품은 이게 다예요. 근데 저는 이 충전기에 대해서 조금 불만 아닌 불만이 조금 있는데요. 사실 아이패드 프로 2세대까지만 해도 이 충전기의 충전 속도는 12W였어요. 그나마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오면서 이 18W 고속 충전기가 들어가긴 했는데 아이패드 프로 2세대든 3세대든 최대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속도는 30W였단 말이에요. 이 30W 고속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또 애플에서 별도의 이 어댑터를 또 구입을 해야 돼요. 그나마 요즘엔 애플 정품 충전기가 아니더라도 애플에서 인증받은 어댑터와 케이블 이런 걸 쓰게 되면 30W 고속 충전을 지원하거든요. 이런 30W 충전기나 이런 애플 정품 18W 충전기나 0%에서 100%까지 가는 데는 충전 속도는 거의 비슷해요. 0%에서 60W까지 가는 데는 이 18W하고 30W하고 충전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중간중간에 짧게 급속 충전이 필요할 때는 요 30W 안 들어간 게 조금 아쉽습니다. 와, 이렇게 제품 들어보니까 진짜 크긴 크네요. 제 얼굴이 결코 작은 편이 아닌데 제 얼굴을 이렇게 다 덮을 정도로 큰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자체는 전작과 스펙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변한 게 없어 보여요. 레티나 디스플레이라 그러죠.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워낙 변한 게 없으니까 이 레티나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 눈에 있는 망막이 영어로 하게 되면 레티나거든요. 애플에서 아이폰을 처음 출시했을 때 안에 있는 픽셀이 얼마나 밀집해 있는가, 픽셀 퍼 인치라고 해가지고 1인치에 얼마나 많은 픽셀이 들어가 있는가를 PPI라 그러잖아요. 그게 인치당 300픽셀이 넘게 들어갔다고 해서 이 300픽셀이 넘어가게 되면 눈으로 봤을 때 그 픽셀이 구별이 안 된다라고 해서 망막으로 봤을 때 구별이 안 된다고 해서 망막 디스플레이,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당시에는 300만 넘으면 되게 훌륭한 편이었는데 요즘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458ppi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애플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다 이 458ppi를 사용하고 있고요. 예전에 스티븐 잡스님께서 300ppi가 넘어가야 이제 눈으로 픽셀을 구별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300ppi가 안 돼요. 263.92ppi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그 픽셀이 보이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좀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망막으로 봤을 때 이 픽셀이 보이니까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냐라는 걸로 한때 논란이 좀 많았어요. 근데 애플 쪽에서는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보다 조금 더 멀리 떨어뜨려 놓고 보기 때문에 그 거리 기준으로는 픽셀이 안 보인다라고 해서 지금 아이패드에 적용되는 이 PPI는요 263.92 PPI, 줄여서 264 PPI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티나를 상징하고 있었던 그 고밀도라는 느낌은 좀 많이 퇴색이 됐지만 이 아이패드 프로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아이패드들은 최근에 영상을 만들 때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P3 색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4세대 같은 경우에는 LCD 기반이기 때문에 검은색을 표현하는 건 조금 약하지만 색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넓고 OLED 패널과 다르게 같은 화면을 오래 띄워놨을 때 버닝 현상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동영상 편집이든 생산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앱들은 같은 도구들이 계속 그 자리에 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산성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분들이라면 OLED보다는 LCD 패널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내구성 측면에서요. 그 다음으로는 성능인데요. 사실 성능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오면서 프로세서가 A12X에서 A12Z로 변했죠. 근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뭐 그래픽코어가 하나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차이를 거의 못 느낄 수준이고요. 뭐 어플 실행 테스트를 해보면은 3세대보다 4세대가 조금 더 빨리 뜨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이 또한 차이를 실사용자 입장에서 느끼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아이패드 OS가 아무리 최적화가 잘 돼 있다고 해도 3세대는 이미 많이 써서 조금 쓰다가 좀 느려진 게 있고 아이패드 프로 4세대는 새로 설치하고 갓 설정을 끝낸 거기 때문에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대신에 램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4기가에서 6기가로 조금 늘어났어요. 사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늘어났죠.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서도 1TB 모델에서는 램이 6기가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서는 가장 작은 용량인 128기가부터 1TB까지 전부 다 램이 6기가로 늘어났다는 거는 표면적으로든 뭐든 좋은 겁니다. 다만 이제 이 2기가 늘어난 게 시스템 사용 공간으로 2기가가 늘어난 거지 실제로 어플을 돌렸을 때는 4기가나 6기가나 차이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멀티태스킹을 할 때 조금 더 이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테스트해보고 이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으로는 카메라인데요. 이번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이 카메라가 아이폰 11에 들어간 이 카메라 모듈의 디자인을 여기에 이렇게 그대로 채택을 했어요. 다만 그때는 여기에 카메라가 이렇게 3개가 있다면 지금도 카메라가 3개이긴 한데 하나가 광각, 하나가 초광각이라면 옆에 여기에는 애플에서는 라이다 센서라고 하던데요. 뭐 TOF 카메라라고도 하는 그 센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이 태블릿에서 카메라 뭐 쓸 일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떨 때 가장 많이 사용하냐면요. 생산성 앱을 사용하신 분들이 이걸 많이 사용할 경우가 있긴 합니다. 업체랑 미팅을 했을 때 A4 용지로 이렇게 내용을 받으면 태블릿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스캐너 앱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필기를 하곤 했었거든요. 아마 동영상을 보는 게 주 용도시라면 이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너무 변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동영상만 보는 용도라면 아이패드 프로 4세대처럼 4:3 비율의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16:10 디스플레이에 OLED 패널이 탑재되어 있고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한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사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요? 물론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는 요 애플 마크가 없긴 하지만 그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라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라이다 센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라이다 센서하고 레이더 센서하고 같은 말 아니냐, 뭐 TOF 카메라랑도 다 같은 말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라이다랑 레이더는요 다른 용어예요. 레이더는 전자파를 이렇게 쏴가지고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거리를 측정하는 게 주 원리다 보니까 주로 물체가 있냐 없냐, 물체를 단순히 감지하는 수준이라면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빛을 쏴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데 그게 조금 더 정밀해서 단순히 있냐 없냐가 아니라 형상까지도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라이다예요. 그래서 라이다는 레이더보다 조금 더 상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라이다 센서로 얼마나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길이를 측정할 대상은 여기 있는 이 자동차예요. 이 자동차의 길이를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여기 있는 버니어 캘리퍼스예요. 이 자동차의 처음과 끝의 길이를 이렇게 측정해 보니까 116.82mm 뭐 이 정도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 라이다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길이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요쯤에 점 하나를 추가하고 요렇게 간 다음에 쯤에 점을 하나 추가하고 12cm라고 나오죠. 한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옆으로 간 다음에 이 끝에 점을 하나 추가하고 또 이렇게 옮긴 다음에 끝에 점을 하나 추가하고 11cm라고 뜨는 거 보이세요? 이게 뭐 센티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0.01mm까지 이렇게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센티미터 단위로는 꽤 잘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여기 점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점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평거리만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돌려요. 여기 점 하나 찍고 여기서도 약간 이렇게 돌려가지고 점 하나 찍고 이렇게 해서 공간을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라이다 센서가 없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11cm라고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옮겨보면서 이렇게 좀 측정을 해보면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3세대보다 주변의 사물을 훨씬 더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좀 느껴지긴 합니다. 프로 3세대는 대상을 못 찾고 포커스를 못 잡아가지고 자꾸 포커싱 하려고 이렇게 막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하는데 프로 4세대는 그런 게 없이 라이다 센서의 도움을 받고 카메라에 이렇게 도움을 받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두 제품의 볼륨을 맞출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by Spectrum. Been thinking about you all night.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프로 4세대가요. 프로 3세대보다 스피커 음질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들었을 때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더 풍부한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프로 4세대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12.9인치고 프로 3세대가 11인치다 보니까 크기에 따라서 내부 울림 공간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분들 영상을 보니까 같은 인치인데도 소리가 다른 게 확실하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프로 4세대가 3세대보다 스피커 소리 튜닝이 조금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재활용을 좋아하는 애플에서 스피커를 더 좋은 거 넣어줬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좀 변한 점들을 모아보니까요.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좋아진 AP, 늘어난 기본 저장 공간이 늘어날수록 아이패드 프로 3세대보다 더 합리적으로 변한 가격 정책, 추가된 광각 카메라, 라이다 센서, 와이파이 6 모듈, 더 좋아진 스피커와 마이크 품질 정도가 있겠네요. 어쨌든 변한 게 크게 없어 보이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변하긴 했고요. 태블릿의 주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라든지 제품의 내구성, 무게, 성능 이런 거에 있어서 별로 변한 게 없으니까 물론 스피커는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긴 한데 3세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4세대로 이렇게 넘어갈 정도의 메리트는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새로 구입을 하실 분이라면 프로 3세대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바꾸시는 걸 생각하고 계시다면 어쨌든 램이 됐던 카메라가 됐던 스피커가 됐던 조금씩 좋아진 건 있으니까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중고로 사는 게 아니라면 프로 4세대를 사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